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기출된 것도 보면 소방대상물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소방대상물.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을 소방학에서 얘기하는 거와 소방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뭇.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에서의 소방대상물이에요. 즉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쭉 무엇인가를 법을 얘기할 때 필요로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보세요.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가서 어떤 예방 업무라든지 경계 업무라든지 진압을 할 그런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재는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래요. 건축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건축물. 여름 되면 차량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과속하다 불 많이 나죠? 그래서 몇 년도 2019년도인가요? 불차들이 엄청 많이 나죠? 여러분들이 출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입니다. 2020년도인가요? 인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됩니까? 선박에서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서 수출용 차들을 중고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중고차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큰 선박에서 불이 났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당연히 누가 와서 화재를 진압했겠어요? 여러분들이죠. 선박. 근데 항구에 메어둔 선박을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에서 가는데 우리의 영역도 아니죠?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출동해요? 동해 앞바다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가 출동해요? 우리가 못 타고 가요. 타고 갈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범위가 아닌 거예요. 해경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여하튼, 항구에 메어둔 선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선박, 건조, 구조물. 선박, 건조, 구조물. 여러분들, 거제도가 고향이신 분, 혹시? 거제도. 울산. 울산. 울산에 가면 뭐 있어요? 현대. 조선소 있죠? 혹시 아버님이 거기 가봤어요? 현대조선? 가봤어요? 거기 가면 도크 알겠네, 도크. 도크는 몰라요? 오케이, 좋아요. 여하튼,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의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력이 엄청 대단하죠. 근데 선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스케줄링이에요. 이걸 선박을 잘 건조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큰 배를 다 조각 되어 있는 거를 어때요? 다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큰 몇만 톤, 몇 천만, 엄청난 큰 배. 그죠? 그런 큰 배, 유람선 같은 배, 또는 뭐, 그런 큰 배를 다 용접해서 붙이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와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도크라고 하는, 이 선박건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를 물 위에다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상에서 그거를 조립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걸 나중에 어떻게 바다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팝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해외에 가서 차관을 들여올 때 그거를 건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돈을 빌리러 간 거죠. 나 이거 우리 울산 그쪽에다 이렇게 하겠다. 돈 빌려다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력 아무것도 없지만 배짱으로. 대단한 거죠. 여하튼 뭐냐면은 그것을 용접을 한다는 거야. 페인트도 칠하고. 화재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선박건조 구조물도 소방대상물에 들어갑니다. 다음, 인공구조물. 우리가 만든 거 또는 물건. 그리고 또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불이 나면 강원도에 산불화재, 산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암기할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건 이거죠. 오케이?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참고해서 봐야 될 것은 아마 여기 우측에 가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자, 소방 대상물이 있고 우측에 보면 시크릿 노트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소방 대상물인데 소방 대상물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 구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자, 메시지 하나.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 중요하지만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몇십 번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방 대상물 하면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뭐 이런 식으로 쭉 한 번 정도 보면 되고 요 내용 포인트만 잊으면 돼. 태평양 우리가 갈 필요가 없구나. 그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을 이야기한다. 요거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소방 대상물인데 우측에 시크릿 노트에 보니까 하나를 미리 갖고 왔어요. 예습이에요. 예습.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예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요, 배우지 않은 것은 아예 볼 필요가 없고요. 복습도 조금만 하면 돼요. 제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 수업 들은 시간의 반 정도만 복습을 하시면 돼요. 반.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지금. 반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8시간 우리 주간에 듣죠? 4시간은 해야 됩니다. 필수가 된 사람. 예전에 제가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3시간.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예습은 필요 없다. 복습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언급을 해놓은 것은 소방대상물도 있고 특정 소방대상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밑에 가서 보세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이러한 소방대상물 중에 그죠?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참 오늘 많이 나오네요. 소방시설. 그죠?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소방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소방학, 소방관계법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현재 사항에서 소방시설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서는 그냥 소경, 피소소가 됩니다. 소, 경, 피, 소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배우면 특별하지 않으면 소방시설하면 소경, 피소소가 됩니다. 소, 경, 피소소. 아까도 보면 우리가 이분법의 법명이 뭐였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거기서의 가장 키워드는 뭐예요? 소방시설이에요.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관계법규에서의 소방시설은 법규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소방학적으로도 이렇게밖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화재가 났을 때 꺼야 되죠? 소화 설비가 됩니다. 물이라든지 그 밖에 소화약재를 이용해서 끄는 것을 우리는 소화 설비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설명은 듣지만 그냥 소경 피소소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어떠한 소리를 듣고 우리는 피난을 알려야 되겠죠? 경보 설비입니다. 어떠한 소리를 통해서 피난을 알려야 되겠죠? 경보 설비가 됩니다. 왕관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 왕관기와 같은 것을 우리는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는 뭐냐면요. 소화 용수 설비가 됩니다. 자, 정확하게 소화 용수 설비. 이건 제가 이렇게 박스 쳐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거기까지 안 날 것 같은데 여하튼 소화 용수 설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활동 설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화재 진압을 위한 거죠. 자,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까지는 3주차 후반까진 가야 소방시설을 이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때까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소방학에서는요, 소방시설을 배우려면 5주차 가야 됩니다. 관계법규에서는요, 3주차 가야 소방시설을 배우게 돼요. 너무 좀 답답하잖아요. 계속 소방시설이 나올 텐데. 그것이 뭐다? 소경, 피, 소가 됩니다. 뭐다? 한자씩 두 소, 경, 피, 소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여하튼 이런 것
것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로서 어디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우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 아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관계 지역이라고 하는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관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예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또는 그 이웃 지역으로서 어떠한 필요한 지역 거기다 묻죠.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장소 지역으로서 어떤 예방이라든지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관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보세요. 소유자, 관계자, 점유자예요. 관계인은 소유자, 관계자, 점유자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죠? 쳐다보세요. 자, 관계인은 소유자, 관계자, 점유자이다. 자, 볼까요? 양가로 3번 보세요.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뭐예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법에서는요? 관리자는 관계자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교수님. 뭐 맞다고 해도 되는 거죠. 개떡이다. 그런 거 없어요. 법규는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이기 때문에 기술되어 있는 거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특히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는. 그래서 법규에서는요. 이번에 그런 것이 나왔어요. 이번에 2021년도 소방기본법은 아니지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부분에서 특수 구조대에 대한 내용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특수구조대에 해당되는 것인가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특수구조대는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화수고산제예요. 화, 수, 고, 산, 지가 됩니다. 2021년도 소방간부 문제입니다. 화학구조대, 순환구조대, 고속,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산악구조대, 지하철, 구조대까지 우리는 특수구조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 저는 문제가 보고서이 평이하게 보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보니까 이 문제 답이 전체 정답 처리가 돼버렸어요. 간혹 법규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무슨 도로를 이용해요? 그죠? 고속도로, 그죠? 고속도로 구조대라고 썼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구조대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도로라고 하는 것을 고속도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고속국도 구조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고속국도와 고속도로는 다른 거예요. 특수구조대에서는 화수고산지라고 해가지고 고속국도 구조대가 있는 거지 고속도로 구조대가 있지 않아요. 실수였던 거죠. 출제위원도, 검토위원도. 왜? 우리는 항상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법의 과목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전체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정답 처리가 된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법조문을 볼 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를 위해서 제가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보는 자세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그럼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전세 들고 살고 있어요. 점유자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때요? 그 건물에 관리자가 있어요. 그죠? 뭐 있어요? 뭐 아파트라고 하면 관리 소장님도 계실 거고, 거기에 전기 기계 담당하는 소방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뭐예요? 관리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읽다 보면 관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이야기합니다.